2020년 1월 9일 코인 마켓캡 기준 안녕하세요. 비트의 가자의 비트천사 서연입니다. 독감이 성행인데요.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이번 독감은 공기중으로 전염된다고 하니까 꼭 마스크 착용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암호자산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코인 마켓캡 기준 암호자산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4조가 빠진 243조 3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일 대비 10조가 빠진 167조 2천억 원으로 전체 마켓의 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상위 거래소들의 현재 시간 비트코인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빗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16시 기준 업빗의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보다 5.8%가 빠진 7,743달러로 상위 거래소들 중 가장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으며 크라켄은 전일보다 3.6% 빠진 8,035달러를 기록해 상위 거래소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상위 거래소들의 평균 비트코인 가격은 7,904달러이며 각 거래소 간 가격 편차는 2.05%에서 3.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편차를 하나로 환산하면 약 18만 7,596원에서 33만 8,136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의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이란의 이라크 미국 기지 공격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크 노브그라츠도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몇 주 안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미국 이란 간 긴장에 따라 금과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0년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각광받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이 쭉쭉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다음 소식은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해 11월 도난당한 580억 상당의 이더리움을 회사 자산으로 모두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가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7일 업비트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암호화폐 예금 실사 보고서와 암호화폐 입출금 재개 일정을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지난 11월 이더리움 탈취 사고로 회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현재 탈취당한 이더리움 34만 2천 개는 100%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 관련 소식입니다. 내가 마신 커피 원두의 고향을 알 수 있을까요? 커피 원산지와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세계 최대 국제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공개됐습니다. 플랫폼에는 커피 원두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상에 기록됩니다. 기록된 데이터는 생산자, 도매업자 등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유할 수 있어 신뢰도 높은 커피 원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고 하는데요. 커피 생산자의 자격 증명이 담긴 디지털 고유 아이디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 유통업자는 인증된 생산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 보라매 병원은 신년을 맞이하여 블록체인 기반 맞춤형 개인 건강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라매 병원은 이번 전략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의료 정보를 직접 관리하여 개인이 의료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보라매 병원은 해당 사업을 통해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은 물론 서울시 산하 보건소 및 상급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활성화와 연속적인 보건의료체계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은요.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R&D 연구소 알리바바 다모 아카데미가 2020년 주목해야 할 10대 기술 트렌드 가운데 블록체인을 뽑았습니다. 알리바바 다모 아카데미는 기업용 블록체인 서비스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의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출 것이라며 클라우드, 블록체인 전용으로 설계된 코어 알고리즘을 내장한 다양한 하드웨어 칩도 등장하고 있어 물리적 자산을 블록체인의 자산으로 연결할 수 있게 돼 가치 인터넷의 경기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록체인 투자연구소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특화교육과정 비캐피탈리스트가
5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비캐피탈리스트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채굴, 투자, 중개, 장외거래 등의 분야에 특화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총 8주 과정으로 블록체인과 규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등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싱가포르에서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SEC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핀테크 등을 올해 중점 조사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 산하 규정준수조사국 OCIE는 이날 2020년 중점 조사 목록에 디지털 자산 및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했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디지털 자산업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기관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중국 뉴스입니다. 중국의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올 4월 가동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맹체인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네트워크는 정부 지도 아래 중국의 통신 대기업 차이나 모바일, 금융 대기업 차이나 유니온페이, 초상은행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이 블록체인 서비스의 목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업무 비용을 감축하는 주요 용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상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료로 연간 2,000에서 3,000위안, 즉 하나로 약 3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기존 구축이나 운용 비용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지난 10월에 블록체인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그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각종 정부 차원의 발표와 움직임이 있어 확실하게 이용 보급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정보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환자보다는 의사들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8일 영남대학교 의료경영연구센터는 의료 정보를 관리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의사와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해 환자보다는 의사들이 훨씬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의료 데이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환자보다는 의사들, 특히 개원의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 미국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한 투표 방법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할라 아얄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기록과 선거 결과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버지니아주의 이웃지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2018년 11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거에 모바일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블록체인 투표에 대해서는 악성 코드에 대한 보안 혹은 비트코인과 같이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노드가 되지 못한 상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거래소들의 실시간 비트코인 시황과 암호자산 시장 주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BTR 가자의 서연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따뜻한 밤 되세요. 안녕! 2020년 1월 9일 코인 마켓캡 기준 커피원두 유통 추적 플랫폼 커피원두 유통 추적 플랫폼 너 서연아